내가 하는 일이 나 자신은 아닙니다. 내 직업이, 내 연봉이, 나를 둘러싼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라는 사람을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라졌을 때 나는 과연 누구일까요? 책 읽는 다락방의 제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다. 아주 간단히 누군가에 대해 규정짓거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그 사람이 하는 일로 그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리고 선입견을 가질 때가 많죠. 그런데 과연 그것이 그 사람의 본 모습이고 전부일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더 퀘스트에서 펴낸 인생의 태도인데요. 이 책의 저자인 웨인 다이어는 행복한 이기주의자란 책이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우리에게도 널리 알려진 미국의 심리학자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만 살아생전에 성공, 생각 에너지, 마음, 행복이란 키워드로 다수의 책을 썼고 대학 교수로 강연자로 활동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깊은 영감과 감동을 주었다고 하네요. 살다 보면 누구나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 지금의 내 모습과 좌표에 대해 의심스럽거나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직업을 갖고 돈을 잘 벌고 있어도 마찬가지죠. 저자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삶을 위해서는 인생에 대한 나만의 태도를 스스로 정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이 책을 통해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럼 책 속으로 돌아가 그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볼까요? 모든 것은 태도에 달려있다. 저는 인생의 대부분을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며 보냈습니다. 교수로 카운슬러로도 일했고 책도 썼고 박사과정 공부도 했죠. 그렇다 보니 몇 번이고 행복이라는 주제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에 관한 글들을 숱하게 접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건 사람들은 행복이란 무언가 혹은 누군가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고 여긴다는 겁니다. 너도 나도 행복을 찾아 나서느라 인생을 허비하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행복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은 내적인 개념입니다. 즉, 행복하기로 결심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이 우리 안에 있다면 무엇을 하든 어느 순간에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고 누군가와의 관계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행복을 얻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행복에 관해 이야기하면 많은 이들이 왕왕 그 개념을 다른 것들과 섞어 생각하곤 합니다. 자신이 느끼고 경험하는 일들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 다른 것에 돌리죠. 바로 이렇게요. 너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 너 때문에 기분이 나빠. 너 때문에 당황했어. 너 때문에 오늘 불행했어. 혹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세상에는 온통 스트레스를 받는 일밖에 없어. 주식시장 때문에 우울해. 하지만 이런 일들은 이 지구상에서 실제로 벌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분노하게 하거나 우울하게 혹은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먼저 삶에서 내가 경험하는 일들은 저 바깥에 존재하는 것들을 어떻게 인지했느냐에서 온다라는 생각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내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모두 내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책임감이라는 말은 책임있게 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책임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걸 대할 능력은 내게 있어. 나는 그걸 대할 능력이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것이 제가 몇 년 동안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했었던 주제입니다. 내 감정에 책임지기. 오렌지를 예로 들어볼까요? 오렌지를 쥐어짜면 무엇이 나올까요? 물론 오렌지 주스가 나오겠죠. 하지만 제가 묻고 싶은 건 오렌지를 짰을 때 어째서 오렌지 주스가 나올까 하는 겁니다. 답은 당연히 그 안에 그게 있으니까겠죠. 이때 누가 오렌지를 짜느냐가 문제가 될까요? 어떻게 짜는지, 어떤 도구로 짜는지, 아침에 짜는지, 저녁에 짜는지가 문제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렌지를 짜면 언제나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뭔가가 우리를 쥐어짤 때, 그러니까 뭔가에 압박받을 때 나오는 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화든, 증오든, 스트레스든 말입니다. 누가 우리를 쥐어짜는지, 언제 쥐어짜는지, 어떻게 쥐어짜는지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내 안에 없는 것은 밖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내가 처한 환경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누구도 당신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할 수 없다. 엘리노 루스벨트가 한 말입니다. 전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누구도 나를 우울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누구도 나를 화나게 할 수 없고 마음 아프게 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내 안에 없는 것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어떤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우리 자신이 만든 겁니다. 직장에서 함께 일하기 싫은 사람이 있다면, 인간관계가 어렵고 늘 남에게 당하기만 하는 것 같다면, 자녀가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가? 어떻게 해야 피해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이 달라질까? 이렇게 묻지 마세요. 내가 싫어하고 나를 화나게 하는 건 실제로는 내가 가진 증오이고 분노이며 화입니다. 모두 자기 안에 있는 겁니다. 다른 누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의 것일 뿐입니다. 저 사람이 나갔기만 하면 이렇게 화가 나는 일도 없을 텐데. 우리는 화가 나면 종종 이렇게 남 탓을 하죠. 하지만 깨달음의 여정에 들어서면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 화를 돋우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도 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로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에 대해 스스로 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저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뿐이야. 그러니 나는 내 식대로 저 사람에게 반응할 거야. 나는 애정을 가지고 친절하고 포용력 있게 행동할 거야. 그렇게 하면 어떤 행동에도 잘 대응할 수 있을 거야. 아니면 무시할 수도 있겠지. 어느 쪽이든 저건 내 일이 아니야. 저 사람이 하는 거지. 내가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태도가 상관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느 순간 내면의 성장이란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면의 성장을 무척이나 많이 무시하곤 하죠. 예를 들어 양초에 불을 켰다고 생각해 봅시다. 불이 켜진 양초를 들고 밖으로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바람이 불어와 촛불을 꺼뜨립니다. 우리의 일상도 이와 비슷합니다. 살면서 다양한 외부의 힘들을 마주하는데 그것들이 늘 내 안의 촛불을 꺼뜨리는 것만 같습니다.
내 안의 촛불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살다 보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사건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질병이든 사고든 예기치 못한 인생의 태풍은 언제든지 몰아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 안의 촛불은 오직 내가 가진 고유한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소외시키거나 무너뜨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위해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생에서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건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강하고 밝게 살아가야 함을 아는 것, 그와 같은 내면의 성장일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신에 대해 주인의식을 가지세요.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내면에서 혹은 바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일은 나 자신에게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 모든 행동은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에 신경을 쓰고 있으면 좋아하지 않는 일들이 내게로 다가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인생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모두 내가 마음속에서 경험하는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생각으로 경험하며 이는 어떤 일을 문제로 만들어 버리도록 처리합니다. 삶에서 벌어지는 문제가 모두 내 마음속에 있는 것임을 알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 역시 마음속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해결책은 외부의 누군가나 뭔가에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가여운 처지로 내몰았다고 생각되면 그 사람을 제게 보내주세요. 제가 그 사람을 대할 테니까요. 그러면 당신의 처지가 더 나아지겠죠? 물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문제만큼이나 해결책 역시 자기 안에 있음을 압니다. 기억하세요. 힘은 늘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하루 종일 한 생각이 바로 나 자신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영업사원이고 고객을 만나러 가고 있다고 해봅시다. 당신의 정신, 인간성, 성스러움, 영원성 및 당신의 모든 것이 부정적인 생각에 매달려 있나요? 이 일은 잘 안 될 거야. 난 영업에 맞지 않아. 난 이런 일에 경험이 없는데. 이 사람은 계속 애들로 말하고 이번에도 결론을 안 내릴 거야. 당신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실제로 당신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을까요? 일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생각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것을 찾으면 늘 부정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인종차별이 퍼져나가는 걸 보고자 한다면 정말로 그런 모습이 보일 거예요. 반대로 인류애가 세계 구석구석 퍼져나가는 것을 보고 싶다면 역시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당신은 그 일부가 될 수 있어요. 의식이 모여 우리를 구성하는 겁니다. 규칙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확장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미 여기에 있다. 이건 정말로 중요합니다. 생각의 세상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모두 이미 그 자리에 있습니다. 어디 다른 곳이 아니라요.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정신이 상상하는 것을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난 저걸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들 때 이 사실을 떠올려 보세요. 수영을 할 줄 아는 아이와 할 줄 모르는 아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아이가 수영하는 법을 알게 된 순간 전에 없던 신체적 능력이 갑자기 생긴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새로운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것뿐입니다. 자전거를 타든 뭘 하든 마찬가지예요. 생각을 바꾼 결과죠.
신체가 생각에 적응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종교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사원이 없다면 사원에서 당신의 마음을 찾을 수 없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외부로, 신체로 확장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은 우리의 인간다움에 있으며 이미 여기에 있습니다. 성공은 올바른 믿음에서 나온다. 우리의 가치는 성취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승자인지 패자인지로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 늘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인간으로서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의 손에 쥐어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외적 동기가 현재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보다 은행에 적금 하나를 더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날 패자로 만드는 건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믿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나의 가치는 다른 어떤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믿기로 한 생각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을 원하는 대로 만들어갈 역량과 의지가 있습니다. 그건 나 자신의 몫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앗아갈 수 없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외부의 힘에 따라 방향을 결정하지 말고 삶을 어떻게 이뤄나가야 할지 오직 자신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세요. 이건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프길 바라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아니에요. 인생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에게 공감하는 마음입니다. 각자가 고유한 존재인 동시에 세상의 일부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방식으로든 서로 관계를 맺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각자가 여전히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양분된 특징을 통합시켜야 합니다. 난 남자인 동시에 여자야. 난 남자와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능력이 있어. 그러니 여성적이거나 남성적인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 나는 친절할 수도 있고 분노할 수도 있어. 올바른 믿음을 지녀야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여유가 생기고 나아가 그 말을 듣고 기꺼이 변화하는 존재가 될 수 있어. 나는 특별하고 고유한 존재임과 동시에 인류의 일부이기도 해. 지금 이 순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다른 누군가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누구도 내가 차지하고 있는 이 자리를 차지할 수도 없습니다. 실존주의적 고독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우주에서 혼자이고 그렇게 홀로 세상을 겪어나갑니다. 하지만 혼자라는 사실 때문에 낙담하거나 우울해하지 마세요. 누구도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전부 알지 못하며 내가 느끼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겪는 방식으로 겪지 못합니다. 나 말고는 말이에요. 사람으로 가득 찬 방 안에 있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혼자입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나눠도 여전히 혼자예요. 우리는 늘 자신만의 고유하고 특별한 방식으로 사물을 경험합니다. 내면의 평화에 도달하지 못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도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주에 대해 한계를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도요. 이런 것들은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내면에서 들려오는 거죠. 자신의 특별함에 주파수를 맞추세요. 그리고 내면의 신호를 알아채는 법을 배우면 진정한 성공으로 가는 길이 열릴 겁니다. 행복한 유년 시절을 갖기에 늦은 때란 없다.
주변에 자녀가 여럿 있는 가족들을 보면 그 아이들 중에는 어떤 일이 생기든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낼 수 있는지 아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안 좋은 상황, 누군가의 부당한 통제를 받는 상황에서도 이 아이들은 잘 자랍니다. 전 그런 경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전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른 채 고아원과 위탁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 환경들이 절 쓰러뜨리게 두지 않았고 멋진 인생을 살고 있었죠. 제게 특별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누구나 과거에 지나간 항적에서 시선을 뗄 수 있습니다. 인생 전체를 거슬러 올라가 자신의 대응에 대해 책임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영향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부모님이 아이에게 의미 있는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비난하는 심정으로 과거를 돌이켜보는 것은 자신에게 좋은 점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과거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멋진 현재를 누리는 방향으로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행복한 유년 시절을 갖기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절대요. 자신의 유년 시절이 싫다면 이제 고치면 됩니다. 난 어릴 적 놀이동산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 라고 말하고 싶은가요? 많은 사람들이 68살이 되어도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주위를 맴돕니다. 놀이동산에 가고 싶은데 만일 당신이 3살이나 6살이라면 혼자 갈 수 없겠죠. 하지만 지금 당신이 놀이동산에 가는 걸 막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활짝 열려 있어요. 입장료만 내면 들여보내줍니다. 당신은 원하는 것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신의 삶,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스스로 대응하는 법을 배우면 끝없이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자기가 배변 훈련을 왜 그렇게 힘들게 했는지, 엄마가 여동생을 왜 더 사랑했는지, 왜 내 인생에서 원하는 건 다 없는지 온갖 변명거리들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깊이 있게 분석받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숱하게 부모님을 탓해봐야 우리에게 좋을 건 없습니다. 부모님은 정말 옛날 사람이었어. 수많은 규칙을 세우고 날 얼검했어. 정말 엄격한 분들이었어. 우리 세대가 뭘 좋아하는지 정말 모르셔. 지금 당신에게 있는 것, 당신이 있는 곳을 살펴보세요. 인생에서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고 갈등을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에 놓친 것들에서 시선을 돌리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걸 그만두세요. 부모님은 부모님식대로 사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건 당신의 인생이에요. 웨인 다이어는 본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트 뒤로 따라오는 항적은 보트가 지나온 길을 보여줄 뿐 보트를 움직이는 게 아니듯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에너지이지 과거가 아닙니다. 그동안의 역사, 그동안의 항적이 내가 아니라면 나는 무엇일까요? 내 이름이 나는 아닙니다. 내 직업이 나는 아닙니다. 내가 맺은 관계가 나는 아닙니다. 그 어떤 꼬리표도 나는 아닙니다. 다만 내가 하루 종일 한 선택과 결정들이 바로 내가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